네, 반갑습니다. 2-3 동물 실험과 동물 권리 문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여행 교과서는 61쪽부터 63쪽 내용입니다. 참고하세요. 61쪽부터 63쪽 내용 동물 실험. 동물 실험에 대한 의미부터 파악을 해야 되겠지요. 이 의미,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하는 거겠죠. 어떤 분야냐면 자, 친구야, 잠시만. 뭐 의학이라든지 생명, 과학의 연구 과정 중에서 동물을 대상으로 하겠죠. 죽어 있다기보다는 살아있는 동물을 실험을 수행하는 것을 동물 실험이랍니다. 간단하죠. 그러니까 뭐 의학, 생명과학 연구 중에서 살아있는, 죽어있는 걸 본다면 어떤 실험 결과를 얻어내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물하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쥐, 토끼, 햄스터, 기니피그, 고양이, 뭐 소, 뭐 이런 친구들도 다 실험의 대상으로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동물 실험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이 있거든요. 왼쪽 날개에 여기는 찬성 입장에 대해서, 오른쪽 날개는 어떻게 할까요? 반대 입장이겠죠. 그러면 찬성의 입장에 대해서 우선 첫 번째 살펴보면, 동물 실험을 찬성하는 것은 동물보다는 인간의 관점을 어떻게 인간의 관점을 더 우선시하는 관점이라면 동물 실험을 더 찬성할 확률이 높겠죠. 첫 번째는 인간은 이거 조금 다르게 적어 볼게요. 이렇게 첫 번째 동그라미, 인간과 동물은 도덕적 지위 자체가 다르다. 어떻게 본다면 누가 더 높다? 인간이 동물보다 그 지위가 높다는 거죠. 예를 든다면 뭐 그리스도교 입장에서는 많은 피조물주 중에서 인간이 다른 동물들을, 다른 식물들, 다른 자연들을 정복할 주체라고 봤거든요. 다른 동물들은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오직 인간들만 동물을 지배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 중심주의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있죠. 그러면 동물 실험을 얼마든지 찬성할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두 번째는 인간과 동물은 생물학적으로 유사하다. 인간과 동물은 생물학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 실험을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실험을 할 수가 없죠.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럼 일단 사람과 생물학적으로 유사한 동물을 먼저 실험해보고 그 데이터에 따라서 안전성이 나온다면 사람에게 할지 말지를 우선 검토할 수 있으니까 우선 동물부터 먼저 해보자 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거에 대해서 반대 논리가 뭐냐면, 인간과 동물은 그 지위가 다르지 않다. 인간이 더 높은 건 아니다. 인간과 동물은 도덕적 지위가 같다. 어떤 맥락에서? 모두 무엇을 느낄 수 있다는 맥락에서? 아픔, 즉 고통을 느낄 수 있음. 여기 있는 이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맥락에서는 인간과 동물이 같다는 거죠.
맞습니다. 요 뒤에 내용에 대해서는 고통을 느낄 수 있다 없다 이 말에 대해서는 동물 권리 논쟁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요 친구 찬성에 대한 이 친구에 대한 반박으로 좀 이어지면 되겠죠. 인간과 동물은 생물학적 유사하다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즉 인간과 동물은 생물학적으로 유사성이 꼭 있다고 보기 힘들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탈리도마이드 사건이 있습니다. 탈리도마이드라는 그 입덧을 줄여주는 임산부들의 입덧을 줄여주는 그 약이 있는데 그 약품의 임상 실험을 동물들에 한해서만 임상 실험했거든요. 그 토끼들한테 흰 토끼들한테 임상 실험했더만은 뭐 기형아라든지 그런 동물들의 어떤 위해가 가하지 않았는데 막상 임산부들 사람들한테 그 약이 먹고 다 복용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일어난 거죠. 임산부들이 달리도마이드 약품을 먹고 나니까 입덧은 줄어드는데 기형아 팔다리가 없는 기형아를 많이 낳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탈리도마이드 사건을 통해서 인간과 동물이 생물학적 유사성이 꼭 있다는 건 아니다. 동물 실험을 통해서 안전성이 확보되었지만 인간한테는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동물 실험을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서 이번에는 동물의 라이트, 휴먼 라이트가 있듯이 애니멀 라이트가 있는지 그것에 대한 논쟁을 살펴본다면 왼쪽에 대해서는 동물을 도덕적 권리 이게 없다는 거죠. 동물의 도덕적 권리가 없다는 맥락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동물의 도덕적 권리가 없다. 즉 동물을 도덕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옛날 분들 살펴봅시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고 존재한다는 데카르트라는 근대 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동물은 무엇이다? 자동 인형이다. 지금 제가 우리 아기 인형을 세탁기 돌리고 있거든요. 확 돌리고 있습니다. 제가 인형이 고통을 느끼지 않겠죠. 막 돌아가면서 나를 원망하거나 그러진 않겠죠. 데카르트가 동물을 그렇게 봤다는 겁니다. 움직이는 기계. 개, 고양이라든지 이러한 동물들이 아파요 이렇게 고통을 통증을 느낄 때 인상을 찡그린다든지 그런 표정을 짓지 않습니까? 데카르트가 그 광경을 본다면 이렇게 얘기하죠. 아, 저거는 진짜 아파서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이 통증을 느낄 때 그 진짜 아픔이 아니고 그냥 살이 찔리면은 그 찔린 거에 대한 반응으로서 그렇게 표현할 뿐이지 진짜 통증을 느껴서 아파서 그런 게 아니다라고 동물에 대해서 일종의 기계, 장난감보다는 움직이는 복잡한 기계로 보는 거죠. 그러면 동물 실험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동물은 뭐 움직이는 기계인데 뭐 동물 학대하든 고통을 주든 뭐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냥 동물 실험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했겠죠. 이 데카르트가. 그리고 동물의 도덕적 권리가 없다고 보지만은 그렇다고 좀 느슨한 관점으로 해서 그렇다고 동물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함부로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맥락에서 두 사람이 있습니다. 동물의 도덕적 권리가 없긴 하지만 그렇다고 동물을 함부로 학대하거나 함부로 대우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에서 아퀴나스랑 우리 이마누엘 칸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칸트 입장에서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엄청 그분들도 성품이 온유하고 공격적이지 않아요. 착해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반려동물과 같이 살다 보니까 동물한테 애정을 키우고 사랑을 가지고 동물을 잘 대우하다 보니까 그게 그 선한 마음이 사람한테도 전이 된다는 거죠. 거꾸로 해봅시다. 동물을 함부로 학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동물을 함부로 학대하게 되면 칸트는 그 학대하고 함부로한 마음이 다른 사람한테도 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동물 그 자체를 위해서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사람한테 함부로 피해주지 말자는 의미에서 동물은 함부로 대우해서 안 된다는 그런 맥락이죠. 그래서 동물은 뭐 간접적 대우, 간접적 의무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물의 권리에 대해서 이 친구는 도덕적으로 대우받을 일종의 권리를 가진다. 이수 유자 하겠습니다. 요거는 우리 공리주의자 혹시 기억납니까? 벤담. 이 벤담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이 당시 때는 혁명적인 말인데, 아이고 이 동물도 고통을 느낀다. 벤담이 말했죠. 쾌락과 고통에 대해서 이게 쾌락이 행복이다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쾌락이 행복이면 고통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죠. 쾌락과 고통을 합산해서 행복을 추구해야 되니까 그럼 고통도 꽤 중요한 건데 사람도 고통을 느끼듯이 동물도 고통을 느낀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요 주장을 싱어가 이어받아서 싱어도 공리주의자거든요. 이 싱어도 현대 아직 죽었다는 얘기 못 들었으니까 살아있겠죠. 이 피터 싱어 이 사람도 소극적 공리주의자이면서 벤담의 의견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좀 더 세련되게 표현했습니다. 동물은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짐. 사람뿐만 아니라 이 동물은 사람도 포함되는 거죠. 동물은 쾌고 감수 능력을 가졌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대우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렇게 도덕적으로 대우받을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동물 실험을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 공장식 사육하는 것도 반대하지만 동물 실험 또한 반대합니다. 그리고 같은 동시대에 아직 살아있는 톰 레건이라는 학자는 동물에 대해서 1살 정도 된 포유류에 대해서는 이 동물들은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로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삶의 주체. 꽤나 중요한 표현이죠. 그리고 쾌고 감수 능력도 꽤나 중요합니다. 레건은 삶의 주체로서 그런 동물들, 인간을 포함한 모두 1살 이상의 어떤 동물들은, 포유류들은 믿음, 욕구, 지각, 기억, 감정 등을 가진다는 겁니다. 삶의 주체로서 동물들은 믿음과 욕구와 지각과 기억과 감정 등을 가지기 때문에 이 삶의 주체, 이 동물들은 함부로 대우해서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이분도 동물 실험 놓습니다. 그리고 이 삶의 주체는 외재적 가치가 아니라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진다는 내재적 가치를 지니는 겁니다. 알겠죠? 삶의 주체인 동물, 이 동물은 당연히 인간도 포함되겠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삶의 주체는 1살 정도의 포유류, 좀 고등동물에 한해서 합니다. 모든 동물이라기보다는 고등동물에 한한다고 보시겠죠. 레건의 동물에 좀 더 협의의 개념이긴 하지만 그냥 동물이라고 봐도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정도 입장을 살펴보았는데 한번 다시 정리한다면 동물 실험이 있지요. 동물 실험은 살아있는 동물을 실험을 하는 거고 찬성의 맥락을 본다면 그리스도교는 인간과 동물은 다르다. 오히려 인간이 지위가 높다. 얘가 더 높다. 인간 중심주의. 그러니까 동물을 실험해도 된다. 인간과 동물은 생물학적으로 유사하다. 그러니까 동물은 실험해도 된다. 반대 진영을 봅시다. 인간과 동물은 같다. 어떤 맥락에서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맥락에서 같다. 그러니까 동물 실험을 반대한다. 인간과 동물은 생물학적 유사성이 없다. 예를 들어보자. 탈리도마이드 사건. 동물 실험 너무 믿지 마라. 인간한테는 그 위험도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아니, 동물한테 나타나지만 인간한테는 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동물 실험을 하지 마라. 동물 라이트, 애니멀 라이트의 논쟁에 대해서 도덕적 권리가 없다는 이 맥락이 도덕적 권리 있다 없다 이 말보다는 동물을 도덕적으로 대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즉
동물을 도덕적으로 고려할 권리가 없다는 겁니다. 알겠죠? 동물을 도덕적으로 고려할, 여기서 고려할, 도덕적으로 고려할 권리가 없다는 맥락에서 데카르트가 동물은 움직이는 기계다. 그리고 아퀴나스, 칸트 이런 사람도 얘기했지만 그래도 데카르트와 다르게 동물을 함부로 대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좀 느슨하게 그는 인간을 위해서 그죠. 도덕적 권리를 가진다는 입장에서 벤담 싱어의 동물은 고통, 쾌고 감성 능력을 가진다. 그리고 톰 레건의 사람은 동물은 인간을 포함한 동물은 삶의 주체로서 내재적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동물 실험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